자, 그 다음 계합파의 분화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즉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로 나뉘는 그 계기가 뭐냐, 또 이 두 그 분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합파가 분화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모군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은 그 개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위정척사 운동과 더불어서 그 강화도 조약 이후, 그런 이후 강화도 조약과 또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서양 세력과 수교한 이후로 많은 이런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모군란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니까 이 개화파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이렇게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은 개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러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개화파 안에서도 우리 개화의 방법과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런 온건 개화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건 개화파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기존대로 조선은 안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 개화가 늦었는데, 그걸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개화의 속도를 붙여야 된다, 이런 급진 개화파가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로 이래 개화파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청나라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 온건 개화파가 더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하니까 이모군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동도서기론은 무엇이냐? 동양의 제도와 서양의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원래 전통적인 그런 조선 고유의 그런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동양의 제도 어떤 게 있습니까? 서당과 같은 그런 교육 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군사 제도에 있어서도 별기군처럼 이런 급진적으로 막 군사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군사 제도 뭐 90군데 그런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죠. 그런 동양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뭐 기술, 이런 무기 제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 면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한 청나라에 있어서도 청나라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친청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급진 개화파는 반대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별기군도 일본군 장교를 이래 초빙해 가지고 훈련을 받았듯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아무래도 일본을 모델로 이래 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청나라로부터도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급진 개화파의 주요 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소강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개혁 방법에 있어서도 문명 개화론을 표방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 이 메이지 유신은 동도석 이론과 반대로 제도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무슨 교육제도라든지 뭐 정부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싸그리 모두 서양식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은. 이런 메이지 유신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이것이 바로 급진 개화파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사대 외교에 반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이 갈등 속에서 결국 이 온건 개화파가 득세를 하게 되니까 급진 개화파는 초조해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개화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개화에 속도를 붙여야 되는데 이 온건 개화파가 득세하면서 개화가 지지부진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 이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로부터 2년 후인 1884년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개화 정책은 후퇴하고 또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또 급진 개화파들이 정권에서 점점 밀려나니까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일본이로부터 차관을 얻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친 데 비해서 체면을 구기게 되면서 입지가 더욱 약해지게 되었죠. 다음 정계를 보면 이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마침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민씨 고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장에서 이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거기서 달아난 그런 민씨 세력에 의해서 민씨 세력이 다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고,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는 여전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죠. 일본군도 공사관 경비를 한다는 이유로 일본군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김옥균은 아무래도 뭐 일본군 병력으로는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일본 외교관하고 미리 상의해 가지고 갑신정변을 몇 월 며칠 일으킬 테니까 일본군이 때에 맞게 조선에 상륙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 세력과 일본군의 연합 군대 있죠. 결국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일본군이 숫자에서 밀리니까 결국 철수를 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급진 개화파 세력만으로는 청나라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3일 만에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이 갑신정변을 실패하게 되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과 박용현은 간신히 탈출해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 또 일부 개화파는 이 청나라 군대에 체포돼서 그 자리에서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와 의미 및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이번에도 역시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두 번이나 도움을 준 것이죠.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였지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급진 개화파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또 일본은 일본과 조선은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일본 군대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조선은 또한 보상을 해주게 되죠.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청나라와는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텐진조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이 텐진조약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대가 이제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에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었죠. 이모군란 때 구식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철수하지 않고 진압된 이후에도 계속 주둔했고, 일본도 공사한 경비를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했다 그랬죠. 파병한 군대가 갑신정변에서 결국 한판 붙었는데 결국 청나라가 이긴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두 군대가 조선 땅에 있으면
다시 또 언제든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자, 그리고 향후에 조선의 어느 한쪽이 파병을 하게 되면 상호 통보할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 상호 통보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나라가 이제 향후 조선군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도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통보해 주자 이거죠. 통보 안 해줘도 들어오겠죠. 어느 한쪽이 들어오면 다른 쪽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 간에 어쨌든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먹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자, 의 및 한계 보겠습니다. 의는, 갑신정변의 의는 군대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사회 개혁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세력들은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처음에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부터 일본에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조선 민중들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일본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이 급진개화파 세력에 대해서 민중들도 별로 지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선이 당시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가 중재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6.1준의 조선 중립화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영국,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힘이 약한 이 조선이 시달리니까 이 6.1준의 주장은 주변 열강 사이에 조선이 중립국임을 선포함으로써 조선의 안전을 보장받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조선 중립화론인데, 당시에 이게 그리고 정책으로 채택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